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르블루 스튜디오라고 하는 데님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있는 이채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을 하고 데님 프로모션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한 16, 17년 차 의류 프로모션에서 데님만 하고 있는 이채연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류를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는데 이제 전공이 의류가 아니다 보니까 문턱이 되게 높았는데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된 회사가 데님 프로모션이어서 데님을 하게 됐어요. 의외로 저랑 너무 잘 맞아서 그냥 쭉 한 길로 오게 된 케이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소재로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낸다는 거. 보통 이제 뭐 직기나 면이나 이런 거는 그냥 소재로서의 결과물이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데님은 워싱으로 인해서 제가 말을 안 하면 이 원단이 똑같은 원단이었다고를 모를 수 있는, 그래서 데님이 어렵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매력이 있는. 이제 데님 같은 경우에는 워싱에 따라서 사고에 대한 그 리스크 같은 거를 다 체크를 해서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그리고 보통 이제 데님을 조금 오래 한 사람들은 이 원단을 가지고 요 정도 워싱을 하면 요렇게 나오겠다 하는 게 이제 예상이 돼서 이제 이거를 디자이너한테 설명을 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그거를 이제 예측을 못 하니까 저 같은 이제 전문 업체에서 예상을 해서 제작을 해서 만들어 드리는 부분도 있고, 브랜드에서 프로모션을 통하지 않고 만들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이제 저희 같은 업체를 통해서 감당하는 정도의 선이 아닐까? 탕이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원단에서일 수도 있고 워싱에서일 수도 있는데, 탕이 돌아간다고 할 때는 실 염색을 하면서도 80대 20이 벌어지고, 이 원단이 이제 또 와서 롯드로 맞췄지만 얘네들이 또 옷으로 만들어져서 또 워싱을 가. 워싱을 가서 그 100장에서도 또 워싱 탕에 돌아가서 또 캣으로 긁으면서 또 염료가 맞아. 또 돌을 맞아. 이러면서 또 거기에서도 개체 차이가 벌어져. 저는 솔직히 데님을 잘하고 사고가 없는 약간 그런 프로모션, 뭐 그런 워싱처 이런 데는 한 번 더 체크하는 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똑같은 원단을 공장에 새롭게 받잖아요. 저는 메인전을 무조건 받아요. 모르잖아요.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워싱도 마찬가지예요. 건조해서 밝은 데서 확인을 해서 개체 차이가 벌어졌잖아요. 거기서 추려. 아닌 건 재워싱. 이렇게 해서 출고하는 거예요.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중국은. 네네. 왜냐면 그 관세랑 물류비 포함하면 이제 요즘 브랜드들도 다 그 온라인 후기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해외 생산하면 무조건 국내에 들어와서 완성공장이라는 곳에 빼서 피스 검사를 전부 다 해요. 일단 생지를 보고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초보자가. 일단 그 생지에서 탈색지, 터치감을 일단 좀 만져보고 고르셔야 되겠죠? 만져보시면은 오이사가 조금 더 까칠까칠하고 링사가 조금 더 부드러운데, 링사가 좀 더 비싸요. 오이사는 불순물을 조금 더 걸러내지 않은 거를 오이사라고 하고, 링사는 한 번 더 불순물을 걸러낸 거라서 조금 더 부드러운 건데, 원사에 있는 실 자체를 불순물을 한 번 더 걸러낸 거. 그래서 입었을 때 부드러워야 된다고 무조건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싼 원단을 절대 픽스하지 않아요. 제가 좀 마진을 덜 보더라도 좀 그런 원단은 좀 아예 안 씁니다. 제가 예전에 제일모직 했을 때 그런 걸로 말씀드리면, 이제 품평 시즌이 되면은 시즌 매핑을 하면 거기에서 원단 행거링을 쫙 기획을 해서 그 원단이 픽스가 되면 이제 샘플링을 이제 한 달 동안 뭐 한 160 스타일, 뭐 180 스타일을 준비를 해서 품평이 끝나고 이제 오더가 픽스가 되면 QC를 보고 진행이 되면 어프로발이 떨어지고, 몇 번의 핏 보정이 되면 어프로발 픽스가 되고, 최종 QC가 돼서 프로덕트가 이제 들어가면 PP가 떨어지고, PP는 메인전 한 피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QC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생산 들어가서 TOP, 탑샘플이라고 해서 메인 생산이 끝나고 나면 본사의 표본 샘플처럼 TOP라고 해서 탑샘플을 이제 컨펌을 받고 이제 OK가 떨어지면 납품을 이제 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취향인데 그 셀비지라고 하면 뭐 좋다, 뭐 비싸다, 뭐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비싼 이유는 폭이 엄청 작아요. 이미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요척이 효율이 안 나와요. 다른 원단에 비해서 엄청 많이 소요량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옛날 그 방식 기계에서만 짤 수밖에 없는 거여서 그 생산량이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 지금은 아마 아닐 텐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이제 생산량이 많이 나오지도 않는 데다가 폭도 작고 효율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셀비지 하면 소유량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진짜 좋아하는 마음으로 입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취향의 차이 아닐까?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퀄리티 차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 시간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제가 느꼈을 때 장인 정신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느꼈어요. 그게 문화의 차이도 있고 좀 부끄럽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조금 인기가 있고 이러면은 약간 엑시트가 목표인 것처럼 막 보이고 이러는데 거기는 자기들이 뭔가 그런 걸 만들어서 유지해 나가는 게 메이크업 갔을 때에도 그런 거를 어떻게든 협력해 나가고 뭐 나라에서 막 그런 거를 막 되게 유지해서 하려고 하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곳곳에 유지를 어떻게든 해 나가려고 막 하는 게 보이고 하는데 그게 원단에서도 보이고 막 이랬거든요. 솔직히 고인물이라고 많이 느꼈어요. 뭐 스비크의 내용을 보면 다 아는 내용이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저처럼 제조를 오래 한 사람은. 하지만 인사이트를 되게 주려고 하는 그 열정이 되게 좋아서 일단은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또 만나게 되면 제가 몰랐던 그런 내용을 또 백찬 대표님이 줄 때가 있고 또 가서 만나게 되면 아,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또 이런 내용들을 얻게 되는구나 하고 그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도 느끼고 오프라인 모임 말고 그 우리 스비크 90명, 뭐 100명 이렇게 모이는 채팅방에서 의류 신규로 준비하는 친구가 이제 전화하다가 제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오는 김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제 와가지고 제가 한번 뭐 스냅 쳐주고 이제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인사이트 풀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 나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지금 20대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도움을 받았던 사장님들하고 일을 하고 있는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면서 배웠던 것 같다. 근데 아무것도 모를 때 배웠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르쳐줘야 될 나이가 됐을 때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냐. 배우고 싶어서 스피크에 가입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채팅방에서 그냥 질문하라고. 누군가는 대답해 줄 거라고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한테. 저는 솔직히 스비크가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뭐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비크는 가입함과 동시에 그거에 대한 대가 없이 다 퍼주잖아요. 정보를 엄청 다 퍼주고 그런 게 없어. 다른 데는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뭐 결제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스피크는 모든 정보에 의해서 본인이 궁금해하고 물어보려고 하고 이러면 그 선한 영향력이 이게 좀 전파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채팅방에서 누군가 뭘 물어보잖아. 그럼 나도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냥. 그게 여기에 있는 멤버가 다 그렇게 깍쟁이 같잖아? 그럼 나도 말 안 해. 내가 굳이 뭐하러.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약간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뭐 있으면 아 그럼요 다 연결해 드립니다. 뭐 언제든지 뭐 있으면은 뭐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으면 제가 도움 드릴게요. 이렇게 하니까 저도 누군가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아 제가 뭐 알려드릴 수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드릴게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트워크를 갖고 있냐 정보의 차이로 인해서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 보잖아요. 단순 개발도 한 개에서 할인인데 초기 브랜드는 특히나 더더욱 엄청나죠. 네트워크에 따라 살 수 있는 다른 건데 혹시 대표님 같은 이런 대형 기버들이죠 나눠주는 거에서 근데 저도 그렇게 받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사장님들한테 이제 받았던 게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 사람들한테 받으면서 이제 자랐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돼서 누군가한테 줄 수 있는 나이가 됐으면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터뷰는 이걸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데님을 하시려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이런 프로를 꿈꾸는 취업 꿈꾸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모션을 들어오고 싶은 친구들한테 혹시 지금 르블루 채용하시나요? 저희요? 네. 채용하죠. 아 채용 원하시는 사람은 조금 어떤 상일까요? 저는 그냥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 비전공자라고요? 네. 아 열정만 있으면 된다. 네. 진짜로. 정말로.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저희는 최소 150장? 최소 150장. 그러니까 2 사이즈만 진행하면 100장, 뭐 3 사이즈면 150장?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 공장은 소규모 공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재단 하시는 분들이 일단 솔직히 라인이 깨져가지고 최소 수량이 그 정도? 그럼 스네이크 멤버분들의 감독은 혹시나 조금 더? 뭐 이제 그거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 그러면 진짜 공장을 바꿔서 작업을 해드려야겠죠. 카메라 마무리 인사해 주시고 이제 오늘 인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색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